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효창공원 혹은 효창 운동장에서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효창공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정조의 원자이자 세자였었던 무뇨세자의 무덤이 있었던 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조의 가계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정조가 가장 안타까워했었던 것은 이 집안 자식들이 풍성하지 않았고 또 그 자식들이 대부분 단명했다는 거죠. 자, 이 정조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진 의빈 성씨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 바로 무뇨세자인데 30이 넘은 나이에 결국 이 의빈 성씨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2살 때 이미 세자로 책봉을 할 정도로 정조의 사랑이 돈독했다는 것이죠. 왼쪽 사진이 바로 그 세자가 되었었던 때의 그 의례를 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기다렸던 아들을 낳아서 얻었을 때가 바로 정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 무뇨세자는 5살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세자, 무뇨세자, 효명세자의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세자였지만 왕이 되지 못했던 분들이 되겠고요. 자, 이 사도세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조의 아들로서 세자로서 책봉이 되었었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게 사도세자였죠. 자, 무뇨세자는 5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식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세자를 계승한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무뇨세자는 나중에 자신을 추존할 만한 자식이 없었다는 증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로서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의 아들이 헌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도세자와 효명세자는 나중에 추존되어 왕이 되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경우는 장조로, 이 효명세자는 문조로 이렇게 추중이 되었던 데에 비해서 무뇨세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86년인 정조 10년에 5살 박이의 이 왕세자가 홍역으로 결국 죽게 된 뒤에 아버지는 세자의 싱호를 문효로 하고 이 묘는 가장 가까이 명당자리로 알려질 수 있었던 현재의 효창공원 자리에 효창이라고 하는 묘로 이곳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새벽 1시 무뇨세자의 발인 날 아들의 마지막 길을 따라 나섰던 아버지 정조와 이를 보필했었던 호위했었던 무관 노상추, 또 이를 구경하러 나왔었던 한양의 선비 유만주 등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이 효창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이 무뇨세자가 효창묘에 묻혔던 자리는 현재 삼의사 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정기, 윤봉길, 이봉창 묘와 더불어 맨 왼쪽에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묻혀지게 되는데 당시에 정조가 직접 지었다고 하는 신도비를 보게 되면 이것이 꿈인가 참인가,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고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글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아버지 정조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효창묘의 위치는 당시에 창덕궁에서 발인을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당시 정조의 행차 거둔길이 이렇게 복원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당시 호위했었던 유만추의 길이 이 길이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왔었던 당시 노상추가 남긴 일기를 보게 되면, 자, 새벽 3시 대가가 도남문을 거쳐 이동을 하였는데 도성에 머무는 백관은 먼저 숭례문 밖에 노제소에 나아가서 곡을 하는 반열에 참여했다가 대여가, 즉 이 상여가 지나가자 곡을 하고 전송을 했다, 이런 내용이 통해서, 자, 이른 새벽에 이렇게 발인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유만주가 남긴 흠영이라는 곳에서도 당시의 그 풍광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3시경에 마을 어귀에 나와 곡을 하여 상여를 전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명정에는 문효세자 제실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빈청이 있었던 것은 지금의 창경궁 이 요하당 건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정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기록에 의하면 선인문으로 빠져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던 당시의 행렬의 모습을 당시에 기록되었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대여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그의 위패를 모시게 되었던 문희묘는 당시 안국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문희묘의 위패가 옮겨질 때의 모습도 이 등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문희묘의 형태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자리가, 이것이 문희묘에 해당이 되는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효창원 자리를 일본군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1894년에 일본군이 이 만리창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서 그 뒤에 효창원 일대의 일본군 후속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일본인 거류민들을 위한 하나의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이것을 1924년에 공원화하게 되었던 것이고, 광복 직전에 이곳에 있던 묘조차 서삼릉 정례로 이장을 시킴으로써 효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당시 오즈마 소장이 이끌던 일본군이 주둔했었던 만리창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서삼릉으로 이장한 문효세자의 효창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효창원은 문효세자의 효창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일본인들의 문화주택지인 보토마치의 중심이 되었고요. 오늘날은 324 백범 묘소, 또 효창운동장과 또 원효대사의 동상, 반공투사 위령탑, 대한노인이 등이 터를 잡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층이 결국 역사적인 연속성과 동시성을 드러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효창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창원으로부터, 묘로부터 출발했던 오늘날의 효창공원의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